형사사건에서 반성문 제출하는 방법, 또 작성하는 방법, 이것에 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살다 보면 또 연루되는 경우가 있고, 또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 수위를 좀 낮추고 싶다라고 할 때 제출하는 것이 이제 반성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해자가 제출하는 게 반성문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제출하는 게 보통 진정서, 또 제3자가 이제 가해자를 엄벌하거나 선처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제출하는 것이 보통 탄원서라고 합니다. 이제 서면에 제목보다는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우선 반성문, 이것이 반성문의 그 목적이나 성격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반성문은 어떤 설명하는 내용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설득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논설문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설명의 내용도 포함될 수 있고 이성적인 주장과 근거뿐만 아니라 어떤 감정적인 부분도 좀 들어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을 좀 설득하는 논설문과 같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반성문을 우선 제출하는 형식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반성문은 어떤 공적인 기관이나 이런 데 제출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문서로서의 최소한의 형식은 갖춰야 됩니다. 문서로서의 최소한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제목, 제출처, 내용도 적고 작성일자, 그리고 자신의 이름, 또 뭐 서명 또는 날인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고, 이제 공문서다 보니까 보통 A4 용지에다가 작성을 하면 됩니다. 반성문을 제출한다 그러면 수신자, 독자가 누군지 이걸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어느 권한 범위를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파악을 해야겠죠. 수사 단계라고 한다면 경찰이나 검찰, 검사한테 제출하는 것일 테고, 법원 재판 단계라고 한다면 재판장, 판사가 읽을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그 사람을 이제 독자, 수신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맞춰서 적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또 권한 범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경찰한테 처벌 수위를 낮춰달라고 이제 반성문을 쓰는 게 맞을까요? 경찰은 수사를 하는 주체지 처벌을 정하는 주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성문을 쓸 때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 수사를 해달라, 혹은 뭐 어떤 부분을 잘 고려를 해달라,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반성문에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반성문은 박연하게 선처해달라, 봐달라, 이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득을 하기 어려워. 구체적으로 가능한 요청 사항과 그 이유를 좀 적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성실히 살았거나, 뭐 피해자와 어떻게 합의를 했거나, 그때 범행 경위가 굉장히 우발적이었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좀 선처를 해달라. 작성할 때는 글씨를 잘 쓰신다면 정성껏 글씨로 이게 자필로 이게 쓰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글씨 자신 없다면 오히려 그런 거 보는 것 자체가 일입니다. 어렵고. 차라리 워드 프로세서로 깔끔하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또 너무 빡빡하게 쓰시면 곤란하고, 보통 A4 용지에 글자 크기는 한 12포인트 그 정도에다가 이제 글 간격 한 200% 정도. 분량 같은 경우 아주 잘 쓴다면 길게 써도 무관합니다. 근데 대부분 잘 쓰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간명하게 적는 게 좋습니다. 저는 제가 맡은 데서는 2페이지를 절대 넘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간략하게 쓰고 매 단계마다 여러 번 제출하는 게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에 임하기 전에 제출을 하고, 첫 번째 조사를 받고 나서 제출을 하고, 검찰 단계 넘어가면 또 검사님한테 쓰고, 또 재판 넘어가고, 또 뭐 첫 번째 재판을 하거나 뭐 마지막 재판을 했다, 그 단계마다 어떤 소회나 생각들을 담아가지고 반성문을 쓰는 게 오히려 더 주의를 환기시키고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가해자로서 혐의를 인정한다 할 때 반성문 작성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성문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성문을 쓰라고 하면은 대부분 가해자들이 쓰는 내용은, 반성의 내용은 한 두세 줄밖에 안 되고, 자신의 가족이 걱정된다라든지, 뭐 회사가 걱정된다라든지, 자기와 주변되는 사항들만 작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성문이 아니라 변명문이 되고, 아닌 애만 못한 그런 반성문을 제출하는 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반성문에는 이와 같은 요소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범행을 왜 저질렀는지, 범행 이유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당 범행을 시인하는지, 물론 뭐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반성문을 내겠지만 확실히 시인한다라는 부분을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지, 반성의 대상과 후회의 내용이 들어가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 부분. 이제 범행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라고 하는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 부분이 꼭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당연히 다시는 이런 일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와 같은 반복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선처를 요청을 하는지, 뭐 수사 단계, 이제 검사 단계라고 한다면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 처분, 이런 것들을 좀 희망한다는 취지를 적을 수가 있겠고, 뭐 재판 단계라고 한다면 이제 벌금형 또는 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이런 것들을 희망하는 내용들을 이유와 뭐 근거를 들어서 제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6가지는 꼭 들어가주는 게 기본이라고 봅니다.
이제 또 반성문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들어가서 유의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대표적인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검사나 판사에 대한 사과. 이제 사과의 상대방은 검사나 판사가 아니죠. 그들은 이제 판단의 주체인 것이고 선처를 요청하는 상대방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과의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주된 내용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가족과 지인들에 대한 사과. 본인이 뭐 직접 가족을든 지인들한테 미안하다, 죄송하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 반성문에 적을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까? 좀 다소 의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신에 대한 걱정.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직업을 잃을까 걱정이다. 소득이 줄까 걱정이다. 내 스스로 너무 정신적 고통이 많다. 이런 거는 반성문은 이제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걱정 이런 내용이 이제 우선되고 주된 부분이 되어야지 자신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은 사실상 반성문이라기보다는 푸념 내용일 뿐이기 때문에 적절치가 못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반성문 작성하는 방법과 제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